제조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 EV3, EV9, EV6를 번갈아 가면서 타니까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런 걸 제조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별로 싫어요. 현대기아는 이 돈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야, 요즘에 전기차가 핫해지고 있어요. EV3가 출시를 하고 ID4가 막 할인을 하면서 전기차 가성비 좋아졌네,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EV를 비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EV3와 EV6 마지막 EV9까지 세 대를 가져와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예전에는 뭐냐, 외관, 실내, 주행 요 정도만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세 대를 가지고 주행을 할 거고요. 도심도 한 27km 정도 주행을 할 텐데 도심에서 연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회생지동 단계도 좀 차이가 있고 서스펜션이나 주행 느낌도 확실히 다를 거거든요. 요 차이도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게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올려서 고속도로의 전비와 그리고 주행 느낌 다 다르거든요. 뭐 스펙상 주행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같은 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실제 주행 거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충전 속도도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V3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사실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를 살 때 약간 좀 꺼려했던 이유는 바로 가격이에요. EV6가 그나마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가성비 좋고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하지만 EV6의 옵션을 어느 정도 추가를 하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극단적인 예로 내연기관의 뭐 소렌토 풀옵션보다도 비싸고 GV80도 막 눈에 볼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대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뭐 EV9은 말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EV3가 출시를 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죠. EV3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도 보조금 받으면 한 4천만 원 중반, 옵션을 좀 합리적으로 넣으면 4천만 원 초반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쫙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상품성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우파TV 하면 뭐예요? 이런 비교 쓰리 정말 잘하잖아요. 내연기관을 가지고 놓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옵션이라든지 주행감이라든지 뭐 차 크기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비교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전기차는 진짜 재미난 게 차 크기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들어가 있는 옵션과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오히려 비교해 볼 만한데 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바로 이곳에서 알아볼 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이 보여드렸고 오늘 디자인 말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기차면은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 프렁크, 수납함이 들어가 있죠. 물론 구동축이 세 차량 다 다릅니다. 이 EV3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이에요. 전륜구동. 앞에 모터가 있고 뒤쪽에는 모터가 없습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뭐 내년 넘어가면 4륜구동이랑 뭐 GT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에 프렁크가 조금 공간이 협소해요. 게다가 좀 보면 커버가 이렇게 다 씌워져 있죠. 아니 EV3 정도 되는 차급이면 안 보이는 곳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데 지금 안쪽에 커버까지 싹 지금 덮여져 있죠. 반대로 EV6는 EV3보다 한 1, 2천만 원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커버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오히려 EV6가 팀킬 당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자, 근데 공간의 수납함은 EV6가 프렁크가 더 커요. 그 이유는 얘는 이제 후륜구동 베이스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EV9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야? 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는 건가? 야, 역시 이 EV9은 이거 전동 프렁크가 들어가네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냥 프렁크가 닫혔을 때 이 보넷을 열 수 있는 버튼인데요. 사실 이게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사람 들어갈 일이 없잖아. 아마 미국 그 법규에 이 프렁크나 트렁크나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그 레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그 법규 때문인지 이렇게 사실 이거 공감이 좀 안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EV3랑 EV6 비교예요. 가격대가 살짝 겹치다 보니까 EV6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야, 이럴 거면 EV3가 낫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연기관 때는 어땠어요? 차급을 무조건 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간 때문에. 그러면 EV3와 EV6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줄자로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끝에서 끝으로 9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EV3 같은 경우에는 78cm 정도가 돼요. 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EV6가 트렁크 공간은 여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단순히 그냥 깊다고 넓은 건 아니에요.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이라 이 뒤쪽이 살짝 쿠페처럼 깎여 있거든요. 이 높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일 높은 데가 71cm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딱 요 정도 되는 높이는 40cm,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한 50cm 정도가 돼요. 70, 50, 40 요 정도 되고요. EV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정도를 대보면 71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EV3 낮은 데 같은 경우에는 40, 한 7cm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정도 봤을 때는 확실히 EV3가 이 공간이 위로 좀 많이 높은 거죠. 자, EV9은 그럼 얼마나 될까? 한번 보죠.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까지 같이 있어요. 하지만 3열 일부러 접어놓은 거죠. 자, EV9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수납공까지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깊은 데를 하면 80, 한 4cm까지도 높이가 나옵니다. 그나마 조금 낮은 게 이 끝이에요. 이 끝은 80cm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은 깊이는 116에 116. 그러니까 확실히 공간이나 이런 거는 압도적으로 넓죠. 자, 2열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2열을 확인해 볼 텐데 2열은 운전석 시트를 저한테 맞추고 난 다음에 2열 시트를 한번 앉아 볼게요.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 정도가 제가 평소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2열에 앉으면 대략적으로 16, 17cm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이 등받이 각도도 뒤로 많이 눕혀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간은 EV3도 좁지가 않아요. 대신 EV3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좀 뜨기는 합니다. 자, EV6 한번 보죠. 자, EV6도 똑같이 시동을 걸고 시트 포지션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6는 보면 2열의 공간이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네요. 30cm 나옵니다. 단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V6가 EV3보다는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EV3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좀 올라가니까 약간 여유가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EV6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안 떠요. 시트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 밑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이 시트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뭐 허벅지가 뜬다 라는 느낌이 EV3보다는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간에 대한 여유 때문에도 그래요. 왜냐면 EV3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시트 배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EV6는 좀 더 넓으니까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냥 이게 레그룸이 아무리 넓어도 헤드룸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앉은 키가 좀 큰 분들은 EV6가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나이는 사실 레그룸을 잴 필요가 없어요. 뭐 딱 봐도 뭐 공간이 워낙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수납함, 이런 공간들, 안에 2열의 통요, 3열의 시트, 특히 북미 시장에 EV9이 인기가 있는 게 이런 미들급 사이즈 SUV 전기차를 되게 수요가 있는 나라가 북미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죠. 공간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행을 할 텐데 완충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스펙은 EV3 같은 경우에는 GT라인의 풀옵션 전륜구동의 싱글모터예요. 자, EV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GT라인의 후륜구동 싱글모터 롱레인지, 둘 다 롱레인지예요. EV9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의 풀옵션 모델,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촬영하면서 배터리가 좀 내려갔어요. 98%고 주행 가는 거리가 492km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EV3 처음 나온 건데 내가 연비 주행하고 맥스를 주행했을 때는 730km 가고 최소 주행 가는 거리는 309km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통일을 해야겠죠.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23도로 하고 오토는 1단으로 맞춰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1km로 약간 줄어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냥 에어컨을 이렇게 끄면 주행 가는 거리가 513으로 늘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에어컨 끄고 다닐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보여드린 거고, 자, 가장 먼저 EV9부터 주행을 해볼게요. 왜 EV9부터 하냐?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EV9이 가장 나온 지 오래됐어요. 아니, EV6가 뭐 오래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EV6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EV9부터 먼저 타보고 그 다음에 EV6, EV3 순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9은 전기차의 이런 좀 대형 사이즈 SUV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것들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EV9에 최초로 적용된 옵션들이나 기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 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 디자인, 지금은 이제 통일된 디자인 해가지고 많이 나왔지만 이 디자인도 EV9에서 처음 나왔고요. CCNC, OTA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EV9이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이것도 EV9에 처음 적용이 됐어요. 디지털 센터 룸밀러 말고도 디지털 키2, 빌트인 캠2, 그 다음에 이제 HDA 2.5, 횡풍 안전 제어, 오토 터레인 모드, 막 정말 5만 가지 잡기술들을 EV9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게다가 뒤쪽 모터에는 토크 팩터링이라고 하는 기능까지 넣어놨어요. 이 토크 팩터링은 뭐 포르쉐나 뭐 BM 벤츠에서도 고성능 모델에만 들어가는 주행 제어 기술이거든요. 근데 EV9에 또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신기술들 지금 보면 어때요? 당연하잖아요. 이런 신기술들이 진짜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다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신기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요. 살짝 하극상의 느낌도 나는 거야. 내연기관은 차급의 옵션들의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차급보다는 나중에 나온 전기차가 가장 좋은 기술을 다 들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승차감 얘기를 해볼 텐데 EV9 승차감 요 얘기도 진짜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리뷰 1년 전에 했을 때도 우리는 승차감 나쁘지 않았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브레이크가 살짝 밀린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 우리가 접근을 다시 하자면 승차감 저는 EV9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냐면 지금 이 EV9이 굉장히 긴 차입니다. 차가 크고 무겁고 길기 때문에 이런 노면의 잔진동 같은 것들을 다 걸러줘요. 근데 저희가 1년 전에 탔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승차감 편하고 나름 좀 우리는 괜찮은데 했는데 다른 평가에서는 이 차 뭐 별로다, 안 좋다, 뭐 사실 저희도 아니 이거 우리가 평가한 게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한 번 이제 롱텀 시승기로 촬영을 했잖아요. 2000km 막 타면서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승차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타봐도 EV9의 그런 부들부들하고 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 주행감은 웬만한 다른 전기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방지턱이나 좀 요철을 세게 지날 때는 차 무게와 크기 때문에 빡 하고 떠요. 그러니까 펌핑해가지고 딱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위아래 흔들림이라든지 충격들이 조금 센 편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EV9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승차감이에요. 기능, 옵션 이런 것들도 워낙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가장 좋은 전기차거든요. 2열도 오늘 다시 한번 타면서 느낀 거는 역시 나쁘지 않다, 괜찮다. 게다가 편의 기능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뭐 열선 통부시도 당연하고 뒷좌석에 이렇게 썬블라인드도 들어가 있고 이 조절하는 거 이 끝에 지금 크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게다가 지금 EV9에는 뭐 새로운 기능들 많이 나왔죠. 뭐 릴렉션 시트도 있고 스위블 체어라 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6인승 시트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EV9은 할인받아서 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우와, 루이비통 가방 썼다. 우와.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와, 전에 시승한 사람 두 번 잃었나봐. 그 EV9 시승차를 빌렸던 분들 중에 가방 잃어버렸던 분들 연락주세요. 가방 여기 있어요. 차가 크면은 미세한 진동이 들어와도 더 이렇게 막 떨리거나 막 흔들리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고급차나 승차감을 좋게 좀 신경 쓰는 차들은 그런 진동들을 다 상쇄시켜서 잡아줘요. 근데 3열은 그런 진동이 좀 잘 들어와요. 왜? 지금 구동축 뒷바퀴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트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게 세팅을 하고 뭐 잡아도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충격들이나 진동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열은 개인적으로 승차감에 맞게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허벅지 지금 뜨는 거 보이죠? 리클라인 시트가 있어요. 저 보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간이 막 그렇게 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EV9을 탄 다음 EV6를 지금 타고 있는데 두 차를 번갈아 타면서 바로 그 차이점들을 알 수가 있어요. EV6는 데일리카로 타기 위해서 나온 차잖아요. 이 아이오닉5랑 저희가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승차감이 딱딱하고 뭔가 좀 스포티한 성향이 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스포츠카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이오닉5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탄탄한 거지 이 차 성향 자체도 데일리성이 강한 전기차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가 진짜 힘을 기울여가지고 만드는 건 바로 회생제동 기능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회생제동을 했을 때 이질감이 든다, 뭐 멀미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전기차를 막 엄청 타고 다니고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은 이 이질감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벌써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에 따라서 이 이질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도는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기차를 접하지 않고 전기차를 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EV6 단독 시승기 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얘기할 텐데, 요거는 회생제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EV9을 타고 EV6를 타니까 이 회생제동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EV9에 들어가지 않았던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회생제동 능동 제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휠스핀이 일어나던지 뭔가 차체 제어를 해야 될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회생제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제어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도 다 챙긴다라는 거죠. 특히나 EV9을 먼저 탄 이유도, EV9은 이 기능들을 없고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과연 EV9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회생제동의 이질감이 없다라고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EV6를 타면 EV9이 회생제동이나 이질감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개발되는 이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기아도 바보가 아니고 좀 더 뭔가 신경을 써서 넣어줬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 2가 들어가요. 이거 EV9 때 구독 서비스로 해가지고 50만 원인가 돈 내야지만 뭐 된다 해가지고 욕 오지게 먹었거든요. 근데 EV6에도 옵션으로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2는 뭐냐면 그 사선으로 빠지는 거, 대각선 빠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것도 막 구독 시스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독일 차들 뭐 벤츠, BM도 뭐 열선 시트, 뒷바퀴 조향 막 구독해야지 막 집어넣어준다, 연병 떨었다가 판매량 막 박살나고 욕먹고 막 이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조용해졌죠. 기아도 사실 그거 개망했죠. 그러니까 허설프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저희가 그때 단독 시승기 때 이거 반응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하나도 없죠. 이게 그때 저희가 시승차 같은 경우는 워낙 초기 나온 차라 그게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EV6는 얘기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시트가 이런 식으로 허벅지가 떠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헤드룸이 쿠페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홈을 파가지고 답답하지 않게끔 만들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걸 파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시트를 뒤로 좀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이 좀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시트를 직각으로 그냥 평평하게 해버리면 허벅지가 그냥 완전히 떠버린다든지 뭔가 시트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이 기아에서도 이 시트를, 2열을 이 위로 좀 올린 거예요. 게다가 여기 좀 만져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솟아 있어요. 옆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쿠션처럼 이 허벅지를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으면은 뭔가 되게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2열 유리가 좀 더 답답하고 막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공간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시트 배열이나 구조를 되게 이제 편하게 짜놨다. 야, EV6 타다가 EV3 타니까 확실히 실내 공간이 넓네요. 특히나 이 대시보드가 짧아졌다는 게 체감이 확 됩니다. 게다가 요 지금 센터 쪽, 요 부분도 지금 뚫려 있죠. 컵홀더가 밑에 있어서 막상 사용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육안이라든지 실제 좀 공간감은 EV6보다 EV3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뭐 공간이나 이런 거는 이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회생제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회생제동이 지금 이 아이페달 3.0이 들어가죠. EV9과 EV6는 아이페달이 2.0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막상 사용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회생제동을 하다가 악셀 딱 떼면 그냥 한 번에 확 써요. 혼자 타고 다니면 내가 이걸 운전하니까 이 정도에서 회생제동 잡혀가지고 쏠릴 거다라는 걸 내가 몸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멀미가 그나마 운전자는 덜 나는데, 주위에 가족 태우고 있으면 바로 멀미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페달 무조건 끄고 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페달 조절하는 것도 요거 왼쪽에 이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레벨 이제 3단계까지 이제 페달 회생제동이 조절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아이페달이 작동이 돼요. 하지만 지금 EV3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는데 회생제동 단계가 3단계에서 아이페달로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야지 아이페달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페달도 원래는 조절이 안 됐지만 1단계부터 0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이페달이 불편한 걸 이제 연구원분들이 아니까 아이페달을 활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 조절을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막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EV9은 아예 아이페달을 활성화를 하면 단계 조절이 안 되고 진짜 악셀을 딱 떼면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확 서요. 하지만 EV6는 똑같이 아이페달 2.0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조절이 안 됐는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아이페달을 사용하고 악셀을 밟았다 떼도 확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잡아줘요. 그 느낌이 이 EV3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EV6 시승기 때 저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제조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 EV3, EV9, EV6를 번갈아 가면서 타니까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런 걸 제조사가 보통 얘기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지금 아이페달 1단계거든요. 근데 확 잡히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스마트하게 이 회생제동을 잡아줘요. 이거는 EV9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자, 아이페달 3단계인데 여기서 악셀을 확 떼도 어때요? 확 잡히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놔주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잡아주는, 이거 옛날에 이거 안 그랬어요. EV9이 확 잡혀가지고 멀미나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똑똑해졌다. 자, 그러면 이거는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이페달이잖아요. 근데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이건 아이페달이 아니라 요거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면 이게 오토로 돌아가거든요. 이러면 앞차와의 거리를 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조절해줘요. 앞차가 없으면 회생제동 안 걸고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게 해주고, 앞차가 있는 도심에서는 회생제동을 강하게 잡아가지고 세워주는 요 기능이 오토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똑똑한 게 내비게이션이랑 연동해가지고 이 회생제동을 조절해줘요. 방지턱이 있으면 회생제동을 확 잡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넘을 수 있게끔 해주고, 교차로를 지날 때도 이 회생제동을 잡아줍니다. 요거 말로만 하면 모르겠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토 모드에서 악셀을 주행하다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 게이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강도도 이 게이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있으면 그만큼 더 회생제동을 강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고, 앞차와의 거리가 좀 멀고 없으면 게이지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오토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게 막상 다 좋은 건 아니라, 저는 이거 오토 많이 쓰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거 오토 많이 안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신호가 걸려있죠. 앞에 지금 EV6 차 있어요. 오토 활성화 하고서는 저는 지금 브레이크 떼고 앞에 지금 차 있죠. 지금 멈춥니다. 앞에까지 차가 지금 가는데 보면은 멈추죠. 이게 아이페달 3.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km 미만까지 속도 줄여주는데 아예 멈추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아예 그냥 차를 정차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갑자기 확 썼어.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가지고 튀어나간다든지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직접 조절할 거야. 그러면 그냥 아이페달 해가지고 회생제동 조절하면 되고, 그냥 나는 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를 따라가면서 그냥 잘 신경 써가지고 그냥 조절할 거야 하면은 그냥 오토 두고 다녀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3.0 달라진 게 아이페달이 3.0이 후진도 된다. 요거 있었잖아요. 자, 후진 해볼게요. 저 후진하고 있죠. 후진하고 있죠. 자, 악셀을 떼면 알아서 정차합니다. 이거 3.0에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아이페달 안 키면 다른 거냐? 예, 달라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오토로 만약에 두고 상태에서 후진을 해가지고 주행하다가 악셀을 떼면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일반 후진이랑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후진할 때 아이페달 사용하지 않고 싶다, 가구 쓰는 것만 사용하고 싶고 후진은 싫어 이러면 또 있어요. 그 기능을 끄고 킬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진짜 좀 짜증나는 게, 보통 이런 기능을 차량에 들어가야지 있잖아요. 뭐 편의나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EV에다 넣어놨어요. 이 차는데 20분 걸렸어. 20분. 이번에 아이페달 모드가 여기 새로 생겼거든요. 유틸리티 모드나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는데, 요 아이페달 모드에 요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안 하면 요걸 눌러야 후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페달 불이 꺼지죠. 자, 그리고 2열 EV3도 2열 한번 타볼게요. 자, 2열에 탔는데 2열은 EV6랑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EV6랑 EV3랑 2열 공간이 어떠냐, 이걸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2열 공간은 EV6가 더 넓어요. 단순히 넓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트도 EV6는 되게 편하게 좀, 물론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하다고 느끼지만 EV3는 좀 불편해요. 이게 허벅지도 좀 뜨고 시트의 이 길이 자체가 짧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함? 그리고 좀 이거는 제가 EV3 단독 시승기 때 이야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게, 운전석 조수석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멀미가 하나도 안 나고 되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2열은 탔는데 멀미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봐도 멀미 좀 납니다. 회생제동을 지금 끄고 있는 상태에서도 2열이 생각보다 좀 멀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차가 좀 짧고 뒤쪽에 있는 바운스의 문제인지 조금은 멀미가 나기는 하네요. 자, 시내 주행을 마쳤습니다. 대략 한 31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저희가 배터리 잔량이랑 전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타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배터리는 92% 정도 남아 있고요. 31.8km 주행했죠. 그리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주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비는 4.9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공회전 하지 말라고 내연기관은 막 경고문도 붙여놓고 하는데, 전기차는 사실 그냥 뭐 주차장이든 지하철이든 시동 걸어놔도 유해가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차 안에서 시동 걸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키온 한 번만 하면 에어컨이나 이게 다 활성화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EV6도 지금 91% 배터리 남아있고 거리는 31.7km, 2시간 정도 주행했고요. 전비는 4.3이 나옵니다. EV6 재미난 게, 자, 여기 시동을 끈 상태에서 키온을 한 번만 누르면, 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바로 에어컨까지 활성화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EV9은 자, 키온을 한 번만 누르면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야 그제서야 공조기도 들어오고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기능들인데, 근데 이걸 처음에 EV9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넣어줬다가 EV3나 EV6 같은 차박 많이 하는 전기차들은 키온 한 번만 해도 에어컨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31.7km 똑같이 주행했고요. 배터리 91% 남았고 주행시간 똑같고 전비는 3.7로 EV9이 제일 안 좋긴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이제 고속도로 올라갈 거니까 고속도로 주행하면서도 또 배터리 잔량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속 주행은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지, 충전 속도도 한번 같이 한번 딥하게 알아보죠. 가시죠. 갈 길이 멀어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알아볼 거는 오디오도 알아볼 거고요. 고속도로 승차감, 전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HDA 요 정도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EV9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라웠었던 거, 야, 이건 좀 부럽다 했던 게 뭐냐,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요거 G90 때 처음 적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EV9에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EV6, EV3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립 감지형 핸들이 안 들어가면 내가 이거를 잡고 있어도 잡으라고, 핸들 잡으라고 띄우거든요. 그러면 움직여요. 실제 주행하다 보면 이게 꽤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게다가 얘가 지금 2.5단계예요. HDA도 1단계, 2단계, 뭐 2.5단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차선 좀 변경되는 것도 매끄럽고, 교차로나 이렇게 좀 IC 나갈 때 이런 것들도 차선을 유지해서 가는 게 HDA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매끄러워요. 핸들 놓으면은 몇 초 만에 잡으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전을 위해서 핸들은 이제 핸들 근처에 손은 가져다 둘게요. 잡으라고 하네요. 대충 한 10초 전후로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등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와, 꽤 오래 하네요. 꽤 오래 잡으라고 안 하네. 잡으라고 하네요. 이게 텀이 좀 크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핸들을 손가락만 놓으면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했을 때는 과연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죠. 잡으라고 안 하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진짜 많이 안 잡는데 이렇게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최고예요, 최고. 진짜. 근데 이게 확실히 도심에서 탈 때는 그렇게 진동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운전석에도 살짝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진동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에 보니까 이거 충전 포트가 2개인데 속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이에요. 자, 1시간 5분이죠. 자, 여기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같이 쓰면은 충전 속도 바뀌나요? 봐볼래요? 똑같죠. 다른 쪽을 사용을 하면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EV9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EV3 때 I 페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냥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4번 정도 누르면 I 페달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I 페달이 활성화가 되면 단계 조절이 따로 안 되고 그냥 하나의 I 페달밖에 없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속도에서 만약에 제가 악셀을 떼면 회생제동이 바로 걸리겠죠. 자, 이렇게 확 잡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멀미가 많이 나요. 이게 부드럽게 잡혀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전기차 많이 운전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발끝 신공으로 나름 좀 확 안 쓰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게 멀미를 유발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2열은 조금 놀라웠어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잔진동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 올라왔을 때는 2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좀 차를 많이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심에서보다는 고속도로가 1열도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격들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자, 지금 I 페달을 활성화하고 했는데, 이 I 페달을 활성화하면 이 2열이 되게 멀미가 나요. 자, 악셀에서 발을 한번 떼보면 이런 식으로 몸이 쏠리는 부분이 이렇게 다시 출발하고 멈췄다가 쏠리고, 이런 게 멀미를 되게 유발해요. 지금은 극단적으로 저희가 좀 보여주려고 막 켰다 갔다 섰다 갔다 한 건데, 이게 실제로 주행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차이 말고 만약에 회생제동을 좀 끄면 2열이 생각보다 멀미가 안 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디오 한번 볼게요. 지금 이 EV9 같은 경우에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EV3 때 시승기 때 뭐라 그랬어요? 오디오 좀 음질 별로다, 이런 얘기했죠. 아무리 스피커가 좋아도 공간 구성을 잘못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하지만 EV9은 한번 노래 틀어주실래요? 자, 소리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많이 트진 않거든요. 근데 쨍하게 뭔가 전달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앞에서 옹알옹알 되면서 지네들끼리 뭔가 웅웅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물론 EV3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EV3는 진짜 별로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소리 어때요? 저희가 고속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도심에서는 당연히 전기차 조용하잖아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풍절음과 노면 소음도 무시할 수 없죠. EV9은 내연기관과 비교해서도 더 조용하고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도 훨씬 조용합니다. 지금 노래를 끄고 달리는데도 이 정도 정숙성이면 이거 노래까지 키면 거의 소리가 원천 차단인 거죠. 자, 지금 3열로 넘어왔는데 2열 시트를 저희가 앞으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다리가 좀 협소하지, 이제 앞으로 조금 당기면 3열도 사람이 탈만합니다. 3열의 승차감이 어떨까?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재미난 게 고속도로에서는 2열과 3열의 막 진동 느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도심에서 3열이 뭐라 그랬어요? 약간 진동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2열도 3열도 나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이 시트도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충전 포트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EV9을 따라올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3열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EV9은 3열에 사람을 태우고 6명이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공간도 되게 넓어요. 3열 공간 시트 이렇게 당기면 나름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도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EV6는 과연 HDA가 어떨지 한번 볼까요? EV6도 이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이번에 패리되면서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놓으면 몇 초가 걸릴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거 딱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는 진짜 오래 가요 지금. 와, 엄청 긴데요? 안 잡는데 그냥? 야, 이제 EV 시리즈가 자율주행이 되네. 나 진짜 안 잡는데? 이제 잡으라 그러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EV9에 비해서 뭔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해상도나 전달력은 되게 또렷하거든요. 오히려 EV9보다 저는 EV6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달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EV9은 뭔가 크기는 하지만 살짝 비치는 각도가 막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인데, EV6는 조금 더 해상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오디오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메르디안 오디오 EV9과 똑같고 스피커 개수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EV9은 조금 더 사운드가 울리고 뭔가 좀 안에서 논다라는 느낌이라면 EV6는 그래도 좀 울리는 느낌은 덜해요.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스피커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그냥 우파 취향의 정도는 많이 안 맞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EV6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행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생각보다 진짜 많이 편해졌거든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아이페달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주행하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면 다르죠. 육안으로도 좀 보이시나요? 자, 똑같은 속도에서 하다가 악셀을 딱 떼면 확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잠수함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속 얘기가 있어요. 자, 듀얼 모터가 아니고 또 이제 주행 느낌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 영역대인 뭐 70에서 100 사이에 주행 느낌이 좀 답답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행해보면 답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힘의 분산이 되게 골고루 되어 있어요. 예전과 다른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초반에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밟으면 반응이 없는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나눠 놔가지고 달리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밟으면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구간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분포를 한 거죠.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요소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인위적인 것들을 막 좀 많이 넣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방음 같은 경우도 꽤 조용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EV6가 흡음재라든지 여기 휠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뭐 그 바닥 플로우 이런 부분에도 흡음재가 추가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조용해졌어요. 게다가 승차감이나 주행감 역시도 더 많이 편해졌죠. 자, 2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EV9 때는 뭐라 그랬어요? 2열이 조금 통통 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EV6는 생각보다 고속도로, 도심, 주행 느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EV6 2열의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간도 넓고 이러니까 그냥 패밀리카나 2열의 공간을 생각을 하면 EV3보다는 EV6네요. EV3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오히려 EV6 사는 것보다 EV3 사는 게 더 낫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역시 급 차이는 있구나. 현대기아는 이 돈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인 가족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차를 산다고 했을 때 2열의 느낌만 놓고 보면 EV6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현명하게 사야 돼요. 휩쓸려 가지 마세요. 지금 EV3가 뭔가 인기다 이래가지고 EV3로 다 몰려가지 마시고 직접 한번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번갈아 가면서 타보는 거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EV데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생할까봐 강원도까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지금 일하러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고생하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1분 뽑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로 커피 드리고 있죠. 7월달 분은 이미 다 나갔으니까 8월달 분 또 해야죠.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만 달아서 참여합니다 라고 하면 한 달에 그냥 111명 뽑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기존에 뽑았던 거 보면은 그냥 재밌게 댓글 단 분들도 있고, 감사하다, 뭔가 감동적인 댓글 단 댓글도 있거든요. 그런 거 뽑아가지고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EV3. EV3는 기능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립 감지형도 EV3에 들어가고, 거기에 아이페달 3.0도 들어가고, 주파수 강우형 댐퍼도 막 들어가고, 하부 언더커버 막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EV3가 옵션이나 구성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풍전음도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타보기 잘했네요. 왜냐면 다른 유튜버들이나 리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EV3가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EV6와 비교하니까 EV6가 좀 더 조용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조용한 것 같아요. 특히나 풍절음은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는 소리는 좀 비슷한데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하부소. 요거는 확실히 EV6가 조용합니다. 현대기아는 이 돈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흐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이거 밝기를 올리거나 이러면 전혀 흐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제가 눈이 좋아서 그런지 뭐 HDA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EV3는 몇 초나 버틸까요? 자, 해볼게요. 저렇게 뗐습니다. 10초, 한 13초 정도? 거의 비슷해요. 자, 두 번째는 비슷하네. 근데 조금 두 번째는 짧긴 했지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오디오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오디오는 솔직히 사실 들어보나 마나라고 느끼는 게, 이 오디오는 좀 EV3가 별로예요. 이게 하만 카돈이 들어갔어요. 하만 카돈 오디오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구조 배치를 좀 잘못 짰는지,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디오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정도면 진짜 별로라는 얘기예요. 충전 속도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포트가 2개 있죠. 왼쪽에 있는 포트로 충전 속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4분이죠. 여기에 1시간 4분 똑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를 꼈을 때는, 자, 똑같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추월 가속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EV3 간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이 리뷰하는 걸 좀 봤어요. 저는 답답하다라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중에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줄여서 70에서 다시 가속.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를 좀 몸에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이렇게 가속도면 답답할 만해요. 왜냐면 이전 전기차들이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내연기관도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가속도면 거의 한 200마력 한 중반? 이 정도 출력이면 무난하지만, 전기차는 어때요? 그냥 조금만 밟아도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이 힘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요즘 나온 전기차들은 내연기관과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을 좀 없애고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V3의 초반 움직임이 답답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일부러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답하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이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네요. 요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 혹은 2명 타는 분들이라면 되게 편하게 탈 수 있는데, 뭐 2열에 뭐 사람을 태워가지고 장거리를 가고 막 이런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꼭 타보셔야 돼요. 꼭 타보고 내가 괜찮다라 그러면 타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윈 모델로 넘어간다든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고속도로 다 주행을 했어요. 거의 지금 230km 정도 주행한 것 같은데,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전비와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도착을 했고 저희가 이제 동호회에 왔죠. 지금 해가 다 떨어졌어요. 야, 사람들은 지금 여기 휴양지로 놀러 왔는데 저희는 일하러 왔습니다. 과연 EV3, EV6, EV9 주행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요거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행했던 거리는 244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시간은 4시간, 전비는 6 정도가 나왔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187km 정도 나왔거든요. 배터리는 4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가장 주행거리가 많이 남아 있고, 총 주행했던 거리를 보면 280km 주행했고 6시간 한 20분, 총 전비는 5.8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은 23도로 오토 1단이고 모든 주행은 노말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EV6 볼게요. 보면 저희가 248km, 좀 더 주행했네. 그거는 제가 이거 타고 화장실 가서 그래요. 한 3km 정도 더 주행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은 시간은 비슷하고 전비는 5.3이네요 EV3보다는 전비가 조금 안 나왔죠. 게다가 배터리 잔량도 34%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167km. 생각보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총 주행 거리 여기 있죠. 전비는 5.1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EV9을 한번 볼까요? 보면 245km, 그리고 4시간 전비가 4.5가 나왔습니다.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54km 남았고요. 배터리는 36%가 남았네요. 아무래도 연비나 이런 것들은 EV9이 안 좋긴 하지만 배터리가 워낙 커서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170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는데, 수원까지 가려면 한 260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충전을 했는데 과연 이 세 차종 중에 어떤 차가 빠른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갈 길이 멀어요. Few moments later. 자,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역시 끝까지 주행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한 80km 주행해가지고 평창 자연휴게소를 왔거든요.
근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1%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4km 남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EV9은 오고 있는데 천천히 달려오고 있어요. 왜? 30km 남았다 그러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1km 남았다고 합니다. 좆된 거죠. 이러면 전기차는 멘붕이야. 자, 그러면은 EV3는 과연 어떠냐? EV3는 똑같이 지금 주행하고 똑같이 왔거든요. 자, 보면 12% 정도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47k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일단 충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지금 200kW 짜리고요. 자, 충전 한번 해볼까요? 자, 80%까지 충전. 3만원 정도 나오네요. EV6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EV6는. 자, 그리고 이제 몸살 감기 기운이 다시 올라오나 봐요.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아프네요. 아우. 자, 빨리 하고 들어가서 쉬어야죠. 자, 1%. 1%. 간당간당했다. 그지? 자, 보면 EV3는 충전 속도가 70kW까지 올라왔고 38% 충전됐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EV9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다. EV6는 지금 충전 속도가 153kW고 53% 충전됐습니다. 먼저 이거 충전하고 가야겠다. Much later. 이제 충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77%까지 되면서 충전 속도가 내려왔죠. 사실 근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EV6는 800V를 지원하고 EV3 같은 경우에는 400V까지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충전량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마쳐야 되는 이유가 EV9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전 휴게소인 대관령 휴게소에서 충전하고 있대요. 왜? 1% 남아서 못 왔어. 탈락자. 꼴등은 EV9이었다. 근데 차도 크고 무겁고 그러니까 와서 먼저 이제 뻗은 거지.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우파의 EV데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차 가지고 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잡았네요. 하루 종일.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